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숨마실 TV 방송을 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는 중에 하나가 바로 기산촌 정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베이비부머 시대 분들이 많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로망이 아름다운 전원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서 여러가지 소득작물을 재배하면서 노후 생활을 보내는 것이 하나의 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선천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 또 지원 이런 것에 대해 상당히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숨마실 TV에서는 기산천 정보에 관련된 것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해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본인한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 잘 파악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산촌이니 시골로 전원으로 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창업자금과 주택 구입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산촌인이 안정적으로 산촌에 또는 농촌에 정착이 가능하도록 정착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정착자금은 또 임업인들이 사이룸 경영 활성화에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임업 분야 창업 또는 주택 구입 신청이 필요한 사업비를 100%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대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를 보면은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기산촌 한지가 아직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창업자금이고요. 5년이 지난 분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출 신청자는 주소지가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 대출 예정자는 2개월 이내에 주소 이전을 증명해야 된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기간은 산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위에 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하고요. 교육기술 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최근 5년 이내에 60 이상 교육을 이수했으면 관련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지원 자격 및 요건을 한번 볼까요? 요건을 보면은, 자, 임산물 창업자금입니다. 창업자금, 요거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이죠. 정착자금은 주택이 될 테고, 자, 신청 가능 연령은 임산물 생산자금은 70세 이하입니다. 70세 이하 만입니다. 그 다음 2년 매입 자금도 70세 이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 시기는 전입 후 대출 신청을 해야 되고요. 임야 매입 자금도 역시 전입 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산림경영 계획인가 임야 매입 자금에 대해서는 대출금 수령 후 1년 이내 산림경영 인가를 받아야 된다. 산림경영 인가는 어려운 것이 없고요. 보통 지역 산림조합에서 산림경영 계획서를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산림조합을 통해서 산림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서 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림과에 제출하는 것이 바로 산림경영 계획 인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임야 매입 자금을 수령한 뒤 1년 이내에 산림경영 계획을 수립해서 내가 이 산에서 약초를 재배하겠다, 또는 다양한 소득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을 또 나무를 심겠다, 이런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육이수 실적은, 자, 임산물 생산 자금은 최근 5년 이내 60시간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야 매입 자금도 최근 5년 이내 60시간 하면 되죠. 요즘은 온라인 쪽에서 이런 교육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포탈, 농업 교육 포탈이라고 있습니다. 교육 포탈에 가면은 농업뿐만 아니라 임업도 거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 타산업 분야 연소득 제한, 자, 임산물 생산자금은 3,700 미만이어야 되고요. 자, 임야 매입 자금은 역시 3,700 미만에 해당되는 분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퇴직하신 분들은 해당 분들이 많겠죠. 현업에 계신 분들은 이보다 소득이 높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 또는 사업자 등록증 이전 말소 사실 제출을 역시 제출이 필요하고요. 건축물 토지 및 가능 조건 등등에서 임산물 생산자금은 임산물의 보관, 가공, 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필요하다. 그 다음 주택구입은 주택구입 신축 및 위한 대지의 구입비의 경우에 조건을 따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지원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지원 제외 대상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에 의해서 확인되거나 처분되지 조치가 완료되지 않는 그런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의 타산업 분야의 전업적 직업을 현재 가지고 있는 자, 또 농업의 타산업 분야에서 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자, 또 신청 전년도 농업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 이상인 자, 그 다음에 기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급 사업 대상자로서 또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자 중 자진 포기한 후 2년의 경과되지 않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 대상이 있는데 웬만한 분들은 뭐 거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원 대상 및 형태를 보면은 기산촌 및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은 이제 금리는 2.0%죠. 융자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가릴 수 있고요. 융자한도는 창업은 3억까지. 그 다음에 정착은 세대당 7,500만원. 목조주택은, 정착에는 뭐 집 짓는 거 이런 거라 그랬죠. 세대당 7,500만원까지. 목조주택은 얼마? 1억까지. 융자 비율은 100% 전액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도를 이제 준수해서 그렇게 융자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산림조합에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지역 산림조합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 임업인 기반 조성 사업인데요. 자, 우리 임업인들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메모도 많이 하시고, 뭐 메모를 못 하신 분들은 다시 제 유튜브 방송을 위해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은, 메모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죠. 자, 사업 개요는, 목적은 전문 임업인의 산림 경영 기반 사업을 융자 지원하여 산림 경영의 규모화를 유도하는 그런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문 임업인이 누구죠? 뒤에 밑에 나오네요. 그래서 전문 임업인은 이 동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 농업인 중에서 이 임업 분야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등에게 임업 경영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사회의 경영을 선도하는 전문 임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고요. 사업 대상자는 역시 동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인, 임업분야 개인 사업자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동림가는 과거에는 이 동림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규정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뭐 15헥타 이상, 그러니까 45,000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5헥타로, 그러니까 15,000평 이상만 되면 동림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후계자는 또 40시간 교육 이수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임업후계자 자격증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신지식인은 또 신지식인 관한 규정에서 선정된 분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고, 지원 자격 및 요건을 보면은, 자, 전문 임업으로 선발된 자 중에서 산림청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임업 관련 교육을 사업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12시간 이상 이수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동일한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임업 관련한 그런 교육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이, 그러니까 산림청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런 교육기관도 있고, 또 산림조합 중앙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전문임업인인 그 동림가 협회, 그러니까 사단법인 산림경영협회, 또 사단법인 임업후계자 협회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바빠서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다, 그런 분들도 온라인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 제외 대상을 보면은 자, 요것은 이제 그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인데요.
그래서 여신 한도가 3년 동안 전문위법인 기반 조성 사업의 동일 목적 사업으로 기 대출 금액과 당해 연도의 신청금액 합이 총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그래서 저기 받아서 이 5억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제외 대상을 보면 사업 대상자 외의 법인 사업자, 그 다음 병령 의무 미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산림소득 분야 사업 등 타 임업 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조합 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등에 해당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산림청이나 한국임업진흥원이나 여러 가지 그 산림과 관련되는 그런 소득 사업이 많죠. 소득 사업이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원 활성화 사업, 생산 유통 사업, 뭐 다양한 그런 공모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자부담분으로 이런 종합 자금을 자부담분이 일정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뭐 40%, 30% 들어가니까 그런 돈이 없어서 이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지원 대상 및 형태를 보면은 사업명을 보면은 장기수 사업, 인도시설, 사립자 휴양시설 조성이죠. 단기 산림 소득 지원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장기수 산업과 인도시설은 사립 휴양시설 조성은 금리가 1%입니다. 1%. 단기 산림 소득 지원은 2%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기간은 장기수 임도 사립 휴양시설은 어떻게 돼요? 20년 거치 아주 장기적으로 15년 동안 상환. 단기 산림 소득 지원은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 한도는 얼마요? 3억 이내에서 100%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역시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산림소득 분야 보조사업인데요. 이거는 보조사업입니다. 자, 산림소득 증대사업은 임업일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생산 분야의 유통 분야로 구분해 지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가 있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그 다음 여기는 토양 계량자 지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가 있죠. 그리고 임산물 생산 단지 규모가 있습니다. 공모, 소액, 산양삼 생산 확인 과정이 있고요. 지원이 있고요. 생산 기본 조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계량지 지원 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질 비료 지원은 140만원, 그 다음에 지방비가 6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지원 또 보면 무숙 유기질 비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100만원에서 140만원, 지방비에서 6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자, 이 생산물 단지 규모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공모사업인데요. 국비가 40%, 지방부에서 20%, 자부담에서 40%죠. 이 과거에는 여기에 30%인데 자부담 10% 최근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은 노지재배는 1억에서 5억까지 그렇게 지원을 받고요. 또 시설재배는 1억에서 7억까지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물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60%, 자부담에서 40%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기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 소액은 있죠. 올 봄에 보통 우리가 2월달에 많이 신청하는데 이것은 국비가 20%, 지방비가 30%, 또 융자가 30%, 자부담이 20%. 그러니까 정부에서 50%, 자부담이 50% 그렇게 되는 셈이죠. 이것은 1억 미만으로 국가에서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인데요. 이것은 이제 국비에서 40%, 지방비에서 60%. 그래서 어떻게 돼요? 100% 지원받을 수 있죠. 그래서 산양삼 생산적 합성조사, 품질검사 수수료, 그렇게 이런 것들 수수료를 전액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생산 기반 조성인데요. 국비에서 20%, 지방비에서 30%, 용자 30%, 자부담 20%. 그러니까 국가에서 50% 지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은 생산 장비 및 생산 기반 시설 현대화 또는 기존 되어 있는 데서 보완하는 것도 해당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지원사에 많죠. 이걸 잘 파악하셔 갖고 본인에게 딱 맞는 그런 것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 79개 품목. 최근에는 조금 그 밖에 임산물이 늘어나면서 또 이렇게 품목이 늘어났습니다만은, 자, 수신류. 그래,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지원 사업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산림 경영 계획을 통해서 산에서 뭘 심거나 가꾸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품목들이 지원 품목이다. 그런 얘기죠. 수많은 식용이나 나무나 식용인 식물이나 있는데, 이런 품목들이 우리가 사업 신청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수신류 14개, 뭐 방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계암, 머루, 다래, 보고자, 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등이 이제 수신류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것은 우리 유튜브 방송에 제가 여러 차례 방송해 드렸죠. 버섯류는 8개, 표고외에 송이, 모기 뭐 이렇게 쭉 8개, 복령도 해당되네요. 사리버섯도 해당됩니다. 능이버섯도 해당되고, 이런 버섯이,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이 대상 품목입니다. 또 산나물류는 12개입니다. 뭐 터덕, 고사리, 도라지 쭉 있죠. 두릅, 원추리, 산마늘, 뭐 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 승마 이런 것들이고, 약초류는 18개, 뭐 삼지, 구엽초, 삽주를 비롯해서 뭐 당기, 청국 쭉 산양삼도 해당됩니다. 이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약용류는 20개, 고미자, 오갈피나무, 산수기나무, 고기자나무, 두축나무 등등등 해서 지금 현재 여기 20개, 구치뽕도 해당됩니다.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그러니까 우리가 임산물 중에서 이 목단 것도 꽃이 참 이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다 우리 약용초, 그 다음에 뭐 약용식물이니까요. 다 임산물입니다. 아까 작약도 있었죠. 그 다음에 수목 부산물류는 수액, 나뭇잎, 나뭇가지 등등 이런 것도 해당되고, 산림관상식물류는 이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 이끼도 사실은 우리가 산에서 재배할 수 있는 우리 임산물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임산물은 이 품목 외에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서 별도로 이제 표시한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임산물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방송에서 보면 잘 방송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임업인 또 기산촌 하시는 분들께서 그동안 저희 유튜브 방송에 많은 질문하시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메일로 보내주시고 해서 그동안 많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또 아실 테지만은 또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함으로 인해서 한 번씩 지원할 때, 궁금할 때 우리 유튜브 방송을 다시 보면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산림을 통해서 다양한 소득 작물과 또 삶을 통해서 숙경형 체험이라든지 다양한 체험 장소 등을 제공하면서 우리 임업인들의 소득을 높일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특히 기산청 하시는 분들은 많은 공부와 또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임업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삶의 르네상스 시대가 빨리 도래되기를 같이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